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죠. 주말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가 일단 작용을 했고요. 네덜란드에서 다시 한번 락다운 조치에 들어간다. 그리고 독일의 입국 제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가 국제보건기구에서 또 말 한마디 했던 것도 한 가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후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내년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 나은 재건법이 실행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12월 20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미크론 변이가 이 확산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인데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현재 43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서 3일 정도를 간격으로 두고 감염 건수가 2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WHO의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1%대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2%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빠지는 하루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부진한 하루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특히나 부진한 종목군을 확인해 보면 바이러스 소식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죠. 리오프닝주들이 있습니다. 리조트나 카지노 쪽에서는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현재 3%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킹홀디스 그리고 다른 레스토랑 등의 종목들 역시도 1에서 2%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역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크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본에너지가 현재 3%대의 급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통합해 보자면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 우려 그리고 S&P 500 지수의 5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이 시장의 리스크 센티먼트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이죠. Build Back Better Plan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1조 7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무효화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재료들 속에서 섹터별 등락 현황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오늘도 S&P 500 지수의 11개 섹터가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나 약한 섹터는 에너지가 2.8% 하락을 하고요. 금융주도 2.7%대의 낙폭을 벌린 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재 모두 2%대의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0.8%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한 가지 이슈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진행이 공개가 됩니다. 1%대 정도의 낙폭을 현재 기록한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마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슈들 주목해 보셔야 되는지 장 마감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운데가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외곽 쪽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새빨간 흐름입니다. 가운데 쪽에 헬스케어 그리고 통신사,
방어주들, 이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모여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술주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반도체 쪽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실적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아주 빅 딜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그대로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EPS 컨센서스는 2.11달러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셔야 될 키포인트는 공급난으로 인한 부품 부족 현상이 완화됐느냐, 그 여부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에 영향을 받아갈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저희가 이 실적이 공개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될 특징주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니발도 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 오늘 리오프닝 플레이주들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홀로 오늘 3.4%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2022년도 2분기에는 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사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와 2023년까지 미리 들어오고 있는 예약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가격대도 아무래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라클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M&A를 단행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 300억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용 태양에너지 기업 썬런도 들고 왔습니다. 이 바이든의 재건 부양안에 맨친 의원이 반대 의사를 비치면서 불확실성이 좀 짙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문제로 작용을 하고요. 더불어 오늘 키방크에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즉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 기업인 썬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썬런의 주가는 8%대 급락으로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 투자 특징주로는 AT&T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클레이즈에서 역시나 투자 의견 조정이 나왔는데 중립에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경쟁사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평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약세장 속에서 오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AT&T의 주가는 오늘 1.7%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모두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먼저 봐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 한때에는 5%대가 넘는 엄청난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그리고 그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낙폭을 조금 만회해서 2.5%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WTI 선물 가격 현재 69달러 수준도 붕괴된 채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잔잔한 흐름이죠. 0.7% 정도의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아진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금 가격 역시도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 지위가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 선물 가격은 1,800달러 수준도 붕괴된 채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 집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3대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입니다. 1.5% 오늘 500포인트 넘게 빠지는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34,84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4%의 낙폭, 나스닥 지수도 1.4% 하락하면서 오늘 15,000포인트 선이 붕괴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채린 앵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뭐라는 건지 백신과 어떤 관련해서 내용일까요? 요즘에 헷갈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좋아진다고 했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우려감이 커진다고 했었다가 뭐 독일은 입국 제한한다고 하고 네덜란드는 뭐라고 했죠? 락다운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게요. 자, 그런데 또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WHO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가벼운 변종이라고 결론 짓긴 좀 이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이 높다는 설명은 아니었었고요.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줘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은 미미할 수 있겠지만 전파력이 높다는 건 그만큼 환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입원할 병상도 부족하고 또 치료할 의료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발했을 당시에 약 2주 뒤면 이 연구 결과가 전해진다고 발표가 났었잖아요. 결과가 전해졌나요? 지난 밤 사이에는 모더나의 실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모더나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뭐 나쁘진 않습니다. 긍정적이에요. 모더나가 부스터샷을 맞으면 부스터샷을 안 맞았을 경우에 비해서 중화항체가 37배 정도 더 많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효과는 있다는 얘기겠죠. 자, 고용량으로 접종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좋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50mg의 접종이 아니라 100mg의 용량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중화항체가 기존에 비해서 약 87배 정도 더 많아 83배 정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고용량으로 맞으면 좋잖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용량을 접종하면 부작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모더나 측이 밝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량을 접종하자니 부작용이 많아지고 저용량으로 접종하자니 효과가 약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득실을 따져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더나가 덧붙인 말이 이런 그 득실이 있기 때문에 모더나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오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헷갈릴 법한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더나의 주가가 사실 오늘장에서도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런 뉴스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취해가면 좋을까요? 모든 월가의 의견이 뭐 집계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인물의 말이 좀 와닿았기 때문에 이 인물의 말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CNBC의 짐 크레이머의 말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자신도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다시 한번 확진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차 부스터샷을 맞아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돌파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증상은 미미하고 최근 시장의 매도세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지난 밤 사이처럼 이게 섹터를 불문하고 종목을 불문하고 크게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죠.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섹터만 떨어지면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만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락한다는 것은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투자의 심리상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이제 끝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짐 크레이머의 말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간밤 오라클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역대급 규모의 M&A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공룡 기업인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전자의료 기록 업계 1위인 서너 기업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주당 $95, 전체 약 $300억 규모로 하나로는 35조 원이 훌쩍 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는 오라클이
오라클이 2014년 이 피플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지불했던 금액의 3배 가까이 달하는 큰 규모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피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서너라는 기업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서너는 미국의 병원들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환자의 의료기록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10월에는 알파벳 출신의 데이비드 페이버그를 CEO로 영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페이버그는 알파벳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료 분야로 진출시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수합병이 과연 오라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서너라고 하는 기업이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하나금투 김현수 차장이 나와서 몇 차례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었던 종목이 또 이 서너거든요. 맞아요. 이 기업이 바로 오라클에게 인수된다는 소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에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작용할까요? 사실 그동안에도 오라클은 이미 다양한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최대 규모의 인수를 통해서 의료 시장에 맞게, 조금 더 병원들의 필요에 맞게 좀 긴밀하게 공략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오라클이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있어서만큼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분발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난 4월에 소프트웨어 회사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를 인수한 바가 있고,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 역시도 미국 내 헬스케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시장에서 양사의 경쟁 구도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나비 효과인데요. 뭐 나비 효과는 잘 알려져 있죠.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에 뭐 허리케인을 만든다, 뭐 이런 효과인데, 자, 미국에서 한 사람의 어떤 결정이 좀 막대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 하락의 주된 요인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했던 발언이었었는데요. 그가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의 의원이 자신의 소신대로 그냥 입장을 밝힌 것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오히려 미국의 GDP 성장률까지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조 맨친 의원의 입장 발언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법은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지만, 이게 만약에 실행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골드만삭스의 설명인데요. 자,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분기에 3에서 2%로, 2분기는 3.5에서 3%로, 또 3분기는 3%에서 2.75%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맨친 의원 단 한 명이 반대표를 네.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의 급락을 이끌 정도로 큰 파장을 이끈 걸까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이 의원 구성 현황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상원 구성은 50대 50이죠. 정확하게 민주당 50명, 그리고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씩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대 50으로 동률이 나올 경우에 캐스팅 보트는 또 카멜라 해리슨 이 부통령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부통령 역시 당연히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만약에 모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50명의 모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구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조 맨친 상원 의원은 또 민주당이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 표라도 빼앗기게 된다면 정책 자체를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 맨친 의원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만으로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를 민감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더 나은 재건법에 또 직결되는 테마들, 업종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테마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간밤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가야 될지 월가에서 조언이 나오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도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있는 그대로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 사이에 그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 ETF인 인베스코 태양광 ETF가 이제 티커로는 TAN을 쓰고 있죠. 이 ETF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런이라든지 선파워 아니면 엔페이지, 솔라엣지 이런 기업들 모두 좀 급락세를 지난 밤 사이에 보였고요. 그만큼 조 맨친 의원이 입장 발표를 했던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몰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몇몇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신재생의 악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도 키뱅크에서는 지난 월요일 썬런에 대한 중립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자,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현저한 업사이드가 있다면서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썬런과 플러그 파워 이런 것들을 선호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자, 이처럼 이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월가에서도 많이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않느냐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뉴스를 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채린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